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여긴 내 동네야. 강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길, 쏟아지는 빗소리에 정희의 비명은 묻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강순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더라. 정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밥 해줘. 강수의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매일 굶은 채로 면사무소에 돌아가야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동료들이 물어봤지만 정희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분과 참 금슬이 좋으시나 봐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정희가 점심시간에 집에서 무엇을 당해야 하는지를.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에 작은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서울에서 이곳 시골 면사무소로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죠. 집에서 면사무소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새벽 6시 버스를 타야 9시까지 출근할 수 있었어요. 정희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간단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골길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서 있어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면사무소까지는 또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적한 논두렁길을 지나고 작은 개울을 건너고 마을 어귀를 돌아서야 면사무소가 나왔어요. 매일 이 길을 걸으며 정희는 서울의 편리함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한 남자가 정희의 출퇴근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정희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서울 처녀. 남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걸음을 빨리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대답이나 해봐. 정희는 무서워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골길이라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남자는 쉽게 정희를 따라잡았습니다. 왜 도망가? 나쁜 남자 아니야. 이강수라고 해. 강수는 거칠게 웃으며 정희 앞을 막아섰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급해서요. 뭐가 급해? 면사무소 가는 거 아니야? 시간 많잖아. 강수는 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달렸어요. 놓아주세요. 아이고, 성질 더러워라. 서울 처녀들이 다 이래? 강수는 비웃으며 정희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정희는 두려웠지만 소리를 질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새벽길이었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여긴 내 동네야. 그날 이후 강수는 매일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출근길에 나타나서 험한 말을 하고 퇴근길에는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야? 어차피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 나 같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농사도 잘 짓고 집도 있어. 정희는 면사무소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강수, 그 집 아들 말이야? 괜찮은 집안인데. 좀 거칠긴 하지만 나쁜 놈은 아니야. 술만 안 마시면. 동료들은 오히려 정희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외지 사람이 함부로 굴면 안 돼. 여기는 서울이 아니야.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희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정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강수가 술에 취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거칠어 보였습니다. 야, 서울려나. 정희는 도망치려 했지만 강수가 막아섰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정류장이었어요. 오늘은 안 놓아줄 거야. 정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수는 정희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정희의 비명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강수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옷은 젖어 있고 몸은 떨렸어요. 강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여자야. 딴 생각하지 마. 정희는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강수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밤에 여자 혼자 어디가? 위험해.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면사무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모두들 정희를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강수네 집에서 밤을 보냈다더라. 이제 강수 마누라 된 거 아니야? 정희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면장님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마을에서 소문이 났어요. 강수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아무튼 소문이 났으니까 어쩌겠어. 강수도 나쁜 놈은 아니고. 면장님의 말에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누구도 정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을 어른들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이제 강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해? 젊은 남녀가 밤을 보냈으면 어쩔 수 없지. 강수네 집안도 나쁘지 않아. 논밭도 많고. 어른들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정희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소문이 다 났는데 다른데 시집 갈 수 있겠어? 누가 소문난 여자랑 살려고 하겠어? 정희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마을 전체가 정희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강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강수가 서울에서 온 젊고 예쁜 정희와 결혼하게 된 것을, 마을에 집 있고 땅 있는 청년인 강수와 결혼하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며 축하해줬지만 정희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수는 정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직장인 면사무소에 출퇴근하는 것 이외에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친정에 가는 것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내 여자가 왜 밖으로 돌아다녀? 집에 있어. 정희는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강수는 정희를 아내라고 불렀지만 정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강수는 정희와 결혼하고 나서 정희에게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밥 해줘. 집까지 왔다 갔다 하고 밥 해주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 점심은 언제 먹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지. 점심은 차려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마다 집으로 뛰어와야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집까지는 빨리 걸어야 15분이 넘게 걸렸어요. 밥을 하고 차려놓고 돌아오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강수는 단호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를 차리기 위해 집으로 향해야 했어요. 정신없이 뛰어와서 새밥을 하고 밥을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하지만 강수가 원하는 건 단순히 밥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밥을 차려놓고 나면 강수는 정희를 방으로 끌고 갔어요. 왜 그래요? 지금 가야지. 겨우 면사무소에 도착해요. 조금 있다 가면 되잖아. 강수는 정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강수에게는 아내의 점심시간이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늘 배고픈 상태로 면사무소에 돌아가야 했어요. 밥을 차려놓기만 하고 자신은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수가 놓아주고 나면 이미 점심시간이 끝나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밥 차려주느라. 남편분과 참 금슬이 좋으시나 봐요. 호호호. 동료들은 부러워서 놀리는 눈치였습니다. 누구도 정희의 진짜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정희의 첫째 딸 민정이가 태어났습니다. 강수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오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딸이야? 아들을 낳아야지. 정희는 갓 태어난 딸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러 오겠다고 하셨지만 강수가 막았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친정 식구가 와? 불편해. 정희는 혼자서 아기를 돌보며 몸을 회복해야 했어요. 몇 주 후 면사무소로 복귀했지만 아기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고 낮에는 직장일을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집에 와서 강수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도 계속됐어요. 이제는 아기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애가 우니까 빨리 달래고 와. 정희는 아기를 달래면서도 강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몇 달 후 둘째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강수의 실망은 더욱 컸어요. 또 딸이야?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둘째를 낳고 나서 정희의 몸은 더욱 망가졌습니다. 밤에는 아기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직장일과 집안일을 모두 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뛰어와서 밥을 차려주고 강수의 요구를 들어준 후 다시 면사무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많이 줄었어요. 엄마가 너무 말랐어. 친정어머니가 걱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셋째 딸 미나가 태어났을 때 강수는 아예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 셋이나 낳아서 뭐 하자는 거야? 대가 끊어지겠네. 그때 강수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직장 그만둬. 애 셋을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저는 직장을 다녀야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뭐가 어때? 여자는 집에서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정희는 집에만 있으면 강수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면사무소에 나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정말 한계였어요. 면사무소 동료들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애들 때문에 너무 자주 빠지시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도 너무 길고요. 결국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면사무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희는 울었어요. 유일한 탈출구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히 쉬면 되잖아. 강수는 태어났지만 정희에게는 감옥 같았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정희의 삶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강수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집에서 강수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어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집안일 제대로 해. 정희는 수첩에 매일의 일과를 더욱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제 정말 갇혔다. 하루 종일 강수 눈치를 봐야 한다. 숨 쉴 틈이 없다. 아이들 앞에서라도 웃으려고 하지만 힘들다. 세 딸만이 정희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왜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요? 큰딸 민정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서 그래. 걱정해서 그런 거야. 정희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다 크면 자신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세 딸이 조금씩 자라면서 정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 민정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을 보다가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을 발견했어요. 가정폭력신고센터 전화번호 1366. 정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부녀회에서 여성단체에서 나온 사람이 강연을 했어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맡기고 참석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성에게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강연자의 말이 정희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거부할 권리라는 말이 새롭게 들렸어요. 혹시 집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희는 강연이 끝난 후 조용히 팜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가져갈 수는 없어서 마을 회관 구석에 숨겨두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수첩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그동안 당연히 참아야 하는 줄 알았다.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정희는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정희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상하게 말대꾸를 하네.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들었어? 어느 날 정희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강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집에서 쉬는 게 뭐가 답답해?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친구? 무슨 친구? 여자가 밖으로 돌아다니면 뭐가 좋아? 강수는 화를 내며 정희를 밀쳤습니다. 정희는 벽에 부딪혀 등을 다쳤어요.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누가 먹여 살려주는데? 그날 밤 정희는 등에 멍을 보며 울었습니다. 용기를 냈는데 돌아온 건 폭력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그날 일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강수가 나를 밀어서 등에 멍이 들었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화를 냈다. 정희는 조금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난 상처를 거울로 보고 기록하고 강수가 한 말들을 정확히 적었어요. 며칠 후 강수는 사과하는 척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했나?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예전과 똑같아졌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말대꾸를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순순히 들으면 되잖아. 어느 날 정희는 몰래 상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강수가 외출한 틈에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상담센터입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당하는 일, 거부해도 들어주지 않는 일, 폭력을 당한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그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참으시면 안 되어요. 상담사의 말에 정희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일기, 사진, 녹음, 뭐든 좋으니까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미 수첩에 기록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정희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정희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3월 10일 오후 2시. 친구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팔을 비틀었다.
3월 15일 저녁 8시. 아이들 앞에서 고함쳤다. 아이들이 무서워했다. 정희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희의 고통과 함께 반격의 무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딸들도 조금씩 자라면서 집안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엄마한테만 화내요? 큰딸 민정이가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민정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에게도 기분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럼 아빠가 나쁜 거예요? 사람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나쁜 행동을 할 수는 있어. 정희는 아이들에게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요. 정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들이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비록 당장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강수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들이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는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구나. 정희는 문 너머로 들리는 강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영숙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예요? 정희가 물어보면 강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옆 마을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일 때문에 통화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상한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강수는 외출할 때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어요. 농사일을 한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요? 사람이 단정해야지. 면사무소에 일 보러 가는데 대충 갈 수 있나? 강수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정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다른 일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 달 후 마을 사람이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강수가 전부터 옆 마을 여자하고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숙이라는 여자야. 면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더라. 그런데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네. 강수 아들 아니야? 아닐 거예요. 정희는 부인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강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영숙이라는 여자 알아요? 아니, 모르는데? 당신이 영숙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애도 있다고 하던데요? 강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마을에서 다 아는 얘기래요. 그 업무상 만나는 그 사람 말하나 본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 하지만 강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강수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내가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내가 상관할 일 아니고.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애나 잘 키우면 돼. 그게 내 역할이야. 나는 당신 부인인데. 부인? 참내, 여편네가 아들 하나 못 낳아놓고는 어디서 큰 소리야? 강수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더 뭐라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강수와 영숙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지고 들어봤자 더 심한 일만 벌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러나 참는 보람도 없이 더 심한 일이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어느 겨울밤 강수가 정희에게 던져준 종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호적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현우? 현우가 왜 이현우예요? 그리고 왜 당신 아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긴 왜야? 현우가 내 아들이니깐 올렸지. 그리고 이제 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아빠 없는 애로 보내? 현우가 진짜 당신 아들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절대 안 돼요. 왜 말도 없이. 그리고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들이야 원래 있던 거고 현우 하나 늘어나는 게 뭐가 문제야? 아들이잖아, 아들. 당신이 놓지도 않고 공짜로 아들이 생겼는데 좋잖아. 강수는 정희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통보였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정희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순간 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감히 내 결정에 반대해?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깐 서류 보여줬잖아. 가족 아니면 내가 왜 너한테 서류를 보여줬겠어? 강수의 말에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뭔 소리가 많아. 현우라도 있어야 대를 이을 거 아니야. 딸만 셋이라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현우가 있으니 다행이지. 강수의 말에 정희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싫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정희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강수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강수를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강수가 영숙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현우를 자기 호적에 올렸다. 호적에 올려놓고 서류만 보여줬다. 한 번도 이야기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통보만 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정희는 절망했지만 이 기록들이 언젠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이강수의 호적에 올라간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희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큰딸 민정이가 먼저 떠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고 온 날 정희는 기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 저 서울 가요. 그래, 민정아. 열심히 공부해. 정희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의 편이 하나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민정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딸들은 결국 다 떠나는구나. 그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마치 강수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언니는 언제 올 거예요? 막내 미나가 물었어요. 미나는 언니가 떠나는 게 서운했습니다. 방학 때나 올 거야. 서울이 멀거든. 강수의 대답에는 어떤 만족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둘째 민지도 뒤따라 집을 떠났습니다. 지방 대학 기숙사로 가면서 민지가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없어도 너무 참지만 마세요. 민지는 집안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똑똑한 아이라 눈치가 빨랐거든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정희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민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딸들이 하나둘 떠나자 현우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빈자리를 노린 것처럼. 현우가 요즘 자주 오네. 정희가 말하자 강수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현우 집이기도 한데. 그 말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우 집이라니. 이 집은 자신과 딸들이 살던 집인데. 그런데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뭐가 자주야? 현우도 내 아들인데 자기 집에 오는 게 뭐가 이상해? 강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현우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지고 키도 많이 컸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여전히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이모, 간식 있어요? 현우가 물어볼 때마다 정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응, 냉장고에 있어.
하지만 정희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현우야, 공부는 어때? 괜찮아요. 현우는 늘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정희와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강수가 같은 질문을 하면 아빠,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했어요. 우와,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네. 강수는 현우를 안아주며 기뻐했어요. 정희의 딸들이 1등을 해와도 한 번도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 막내 미나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엄마, 대학 합격하면 기숙사에서 지낼 거예요. 미나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지막 딸마저 떠나면 이 집에는 자신과 강수 그리고 가끔 오는 현우만 남게 되는 거였어요. 꼭 기숙사에서 살아야 해? 가고 싶은 대학교랑 우리 집이랑 멀어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버려질 것 같아서요. 미나는 사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어요. 그해 겨울, 미나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미나가 뛰어오며 소리쳤지만 정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딸마저 떠나면 이 집에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축하한다, 미나야. 강수도 축하해줬지만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강수가 말했습니다. 미나가 떠나면 방이 하나 비는군.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강수의 말투에 뭔가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집이 좀 넓어지겠다 싶어서. 며칠 후 강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현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기로 했어. 네. 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현우가 고1이 되는데 공부에 집중할 환경이 필요하대. 영숙이도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다고 하네. 그런데 갑자기가 아니야.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야.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딸들이 모두 떠나는 시점에 현우가 들어온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미나 방이 비었으니까 때마침 잘 됐네. 강수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일인 양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아직 뭐가 하지만이야? 현우도 내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강수의 목소리에 불같은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도 좋잖아. 현우 뒷바라지하면서 강수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을 현우의 뒷바라지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몇 달 후 미나가 기숙사로 떠나던 날 정희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괜찮아, 미나야. 열심히 공부해. 정희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주 현우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17살이 된 현우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제법 큰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여기가 내 진짜 집이다. 강수가 현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현우는 미나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좋은 방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지. 강수는 현우를 위해 책상도 새로 사주고 컴퓨터도 마련해줬습니다. 정희의 딸들이 쓸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미나의 빈 방 앞을 지나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딸의 방에서는 현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이 집에는 강수와 현우 그리고 자신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딸들이 모두 집을 떠났다.
민정이는 서울대학교, 민지는 지방대학교, 미나도 대학교 기숙사. 현우가 고1이 되어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딸들이 모두 떠난 시점에 현우가 들어왔다. 우연일 리 없다. 이제 강수와 현우, 그리고 나만 남았다. 내가 17살 현우를 돌봐야 한다. 남의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다. 정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현우가 들어온 그날부터 정희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모, 아침 뭐해요? 매일 아침 들리는 현우의 목소리. 정희는 이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졌어요. 이모라니.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인데. 현우야, 뭐 먹고 싶어? 강수는 현우에게만 다정했어요. 정희의 딸들이 살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빠, 저는 토스트가 좋아요. 그래. 정희야, 현우 토스트 좀 해줘. 강수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정희는 마치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제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라는 걸. 현우는 17살답게 제법 의젓했지만 정희에게는 여전히 거리감을 두었어요. 현우야, 학교 어때? 정희가 관심을 보이려 해도 괜찮아요.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반면 강수가 같은 질문을 하면 아빠, 오늘 수학 시험에서 95점 받았어요. 우와,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네. 강수는 현우를 안아주며 기뻐했어요. 정희의 딸들이 100점을 받아와도 한 번도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딸랑딸랑.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희 씨 계시네요.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이 열쇠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열쇠 만들었어요. 현우가 여기 살게 됐으니까. 정희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의 집 열쇠를 남의 여자가? 누가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강수 씨가 만들어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자주 와야 하니까. 영숙은 마치 자신이 이 집 주인인 양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이라도. 현우 엄마인데 뭐가 문제예요? 영숙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부터 영숙은 정말로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때로는 매일. 정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도 멋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정희 씨, 냉장고 정리 좀 했어요. 현우가 먹을 것들로 채워놨고요. 영숙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제가 사온 것들은 어디 갔어요? 그런 건 현우가 안 먹어서 치웠어요. 아이들은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산 음식을 남의 여자가 마음대로 치워버렸다니. 현우 방 커튼도 바꿨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좀 더 멋있는 걸로. 현우 책상 위도 정리했고요. 아이 공부에 방해되는 건 다 치웠어요. 영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정희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현우 엄마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한 달이 지나자 영숙은 아예 청소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희가 현우 방을 청소하려고 했는데 영숙이 막았습니다. 안 되세요. 네. 현우가 고등학생이라 예민해서 자기 공간을 건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도 제가 청소는 해야죠. 이 집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하셨나요?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현우가 이 집 아들인데 현우 엄마인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희는 자신의 집에서 청소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정희가 현우에게 간식을 주려고 했는데 이모, 저는 엄마가 사온 것만 먹어요. 왜?
엄마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준 건 먹지 말라고. 정희는 충격받았어요. 영숙이 현우에게 자신을 경계하라고 가르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영숙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언니, 이제 거의 다 됐어.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응, 이 집은 이제 우리 현우 집이야. 확실해. 현우가 호적에도 올라가 있고 강수 씨가 완전 아들바보 됐어.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재산도 다 현우한테 물려준다고 하더라고. 딸들은 이미 다 떠났으니까 현우가 다 받을 거야. 정희? 그 여자는 이제 끝이야. 영숙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딸들도 다 떠났고 혼자잖아.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얌전히 현우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다가 죽겠지.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영숙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언니. 강수 씨가 나한테 통장까지 만들어줬어. 현우 용돈 명목으로 매달 돈도 넣어주고. 정말 좋은 거지야. 현우도 아빠 생기고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전화를 끄는 영숙이 정희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정희 씨 오셨네요. 현우 간식 준비해뒀어요. 방금 전화해서. 뭐요? 영숙이 비웃듯 물었어요. 이 집을 현우 집이라고. 맞는 말인데요? 현우가 이 집 아들이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는 강수 씨 집이죠. 영숙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강수 씨 아들인 현우가 물려받는 게 당연하죠. 딸들도 있는데 딸들은 이미 다 떠났잖아요. 현우만 남았고요. 그때 강수가 현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강수와 현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수 씨, 정희 씨가 현우를 못마땅해 하시나 봐요. 영숙이 먼저 말했어요. 정희야, 현우는 이제 내 아들이야. 받아들여. 제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들은 딸들이고 현우는 현우지. 남자가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잖아. 강수의 말에 정희는 절망했어요. 게다가 딸들은 이미 다 떠났잖아. 이제 현우가 이 집 아들이야. 영숙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현우 집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정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정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정희는 눈물이 터졌어요. 민정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정희는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현우가 들어온 일, 영숙이 열쇠까지 만들어서 드나드는 일, 집을 현우 집이라고 하는 일,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까지. 엄마, 그런 일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정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그리고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엄마,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민지랑 미나한테 당장 연락할게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뭔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숙의 계획대로 그냥 현우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걸까요? 이틀 후, 세 딸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달려와 정희를 끌어안았어요. 뒤따라 온 민지와 미나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딸들이 현우와 영숙에게 인사했지만
얼음장 같은 냉기가 돌았어요. 어머, 딸들이 다 왔네요. 오랜만이에요. 영숙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딸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 왔어요? 무슨 일 있나요? 영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보러 왔는데 뭐가 이상해요? 민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음식을 차렸고 강수는 현우에게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현우야, 이것도 먹어봐. 영숙이가 맛있게 해놨네. 그때 큰딸 민정이가 현우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빠와 번갈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 많이 컸네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그럼요. 고등학생이니까 금방금방 크죠. 강수가 뿌듯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머뭇거렸어요. 뭐? 아니에요. 그냥. 민정이는 말을 삼켰지만 계속 현우와 강수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딸들은 정희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문 좀 닫을게요. 미나가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엄마, 정말 그동안 혼자 이런 일을 견뎌오셨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는 몇십 년간 사귀어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현우가 들어온 후 벌어진 일들, 영숙의 횡포, 집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까지. 너무해요, 정말. 민지가 분노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정희가 물었어요. 아빠랑 전혀 안 닮았어요. 하나도. 민지와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키도 완전 다르고 얼굴도. 아빠는 작고 둥근 얼굴인데 현우는 길고 갸름하잖아요. 혈액형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미나가 덧붙였어요. 정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안 닮을 수 있나요? 민정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혹시? 민정이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빠 아들이 맞을까요? 세 딸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 미나가 물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아빠가 해주겠어? 몰래 하는 거야. 민지가 말했어요. 요즘 칫솔로도 검사할 수 있대. 인터넷에서 봤어. 정말? 정희가 반신반의했어요. 엄마, 요즘 그런 검사 정말 쉬워졌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민정이가 설명했어요. 타액만 있으면 되니까 칫솔이 제일 좋대요. 그런데 괜찮을까? 정희가 걱정했어요. 엄마, 이제 확실히 해야 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민정이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영숙이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죠. 엄마를 속인 거고요. 민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언제 할 거야? 미나가 물었어요. 내일. 아빠랑 현우가 외출할 때. 다음 날 아침 강수와 현우가 시내에 나간 사이 딸들은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미나는 밖에서 망봐. 민지는 현우 칫솔, 나는 아빠 칫솔. 민정이가 지시했어요. 혹시 들키면 청소한다고 해. 심장이 뛰었지만 딸들은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이거 아빠 칫솔이지? 응, 맞아. 이거 현우 거고. 조심스럽게 각각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이름 써놔야겠다. 민정이가 유성펜으로 어강수, 비현우라고 적었어요. 진짜 할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대. 그동안은 절대 들키면 안 돼. 그 일주일은 정희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강수와 현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우가 물어볼 때마다 정희는 어색했어요. 응, 괜찮아. 영숙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들락거렸어요. 정희 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런가요? 현우가 있으니까 집안이 활기차죠? 영숙의 말에 정희는 씁쓸했어요. 곧 모든 게 달라질 텐데. 드디어 일주일 후 민정이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딸들이 모두 정희의 방에 모였어요. 엄마, 나왔어요. 민정이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나왔어? 민지와 미나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현우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친자 관계 확률이 0%래요. 완전히 남남이에요. 서류를 보여주는 민정이의 손도 떨렸어요. 세 딸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 충격이었어요. 그럼 현우는 아빠 아들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사람의 아들이에요. 민지가 중얼거렸어요. 영숙이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거구나. 미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몇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정이가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겠어. 정말요? 응. 다음 주 마을 모임 때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딸들의 눈이 빛났어요. 엄마, 우리가 함께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영숙 저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줄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현우는 강수의 친아들이 아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확률 0%. 영숙이 몇십 년간 거짓말을 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딸들이 함께 해준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정희는 마침내 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딸들과 함께, 과학적 증거와 함께, 이제 영숙의 거짓말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마을 친목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어요. 수십 년간 써온 수첩, 복사해둔 재산 서류들, 그리고 결정적인 친자 확인 검사 결과까지. 엄마, 준비되셨어요? 민정이가 물었어요. 응, 이제 끝낼 시간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수도 와 있었고 영숙과 현우도 함께였습니다. 정희야 왔네. 딸들도 다 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정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잠시 후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마을 어른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희는 수첩을 꺼내 보이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간 당한 일들, 강수와 영숙의 관계, 현우를 호적에 올린 일까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희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현우는 강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회관이 술렁였어요. 뭐? 뭐라고? 강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0%. 현우와 강수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요. 거짓말이야. 영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결과가 있어요. 민정이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 씨, 이게 사실인가요? 마을 이장이 물었어요. 그 순간 영숙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친아들이 아니면 어때요? 호적에는 올라가 있잖아요. 영숙의 뻔뻔함에 회관이 더욱 술렁였어요. 법적으로는 강수 씨 아들이라고요. 뭘 할 수 있어요? 영숙 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긴요. 저도 살아야죠. 영숙이 자포자기하듯 소리쳤어요. 혼자 애 키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현우한테는 아빠가 필요하고 강수 씨한테는 아들이 필요했잖아요.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정희 씨도 아들 하나 생긴 거 좋을 것 같은데. 영숙의 말에 회관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양심이 있어야지. 강수 씨는 몰랐던 거예요? 강수는 완전히 무너져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이미 이 집 아들이에요. 영숙이 끝까지 버텼어요. 재산도 현우가 물려받을 거고요. 그때 현우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엄마, 그만해요. 17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거짓말했다는 거죠?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현우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싫어요. 더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우가 소리치며 회관을 뛰쳐나갔어요. 영숙도 결국 현우를 따라 급히 나갔습니다. 회관에는 강수 혼자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정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몰라서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이 정희를 위로해줬어요. 며칠 후 영숙과 현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법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희가 제출한 증거들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재산 분할도 엄마가 유리하게 될 거예요. 강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명예도 마을에서의 체면도. 몇 달 후 정희는 그 집을 팔고 딸들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새 집에서 첫날 밤 정희는 딸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딸들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걱정도 없이 잠든 밤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정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1년 후 정희는 마을 부녀회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정의의 말에 많은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법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는 딸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막내 미나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정희는 딸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새로운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처럼 괴로운 일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일들을 적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딸들과 공원에 갔다.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걸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몇십 년간의 고통은 끝났고 이제 정희 자신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정희는 마침내 진정한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는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